자, 네, 노이즈 및 EMI, EMC를 고려한 회로 설계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노이즈 저감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공부량도 방대하고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전자회로,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자기학, 물리전자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안테나 공학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 현업하시는 분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탑다운 방식은 당연히 백그라운드 날리지, 즉 전자회로, 회로회론, 전자기학, 물리전자, 안테나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이제 그 일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본 과정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실 수 있는데 좀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저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저감 대책은 리덕션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리덕션. 그리고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학문적인 부분도 큰 이제 있는데요.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이 회로상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제치, 우리 EMI의 규제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덕션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없앨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없애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노이즈 저감에 이해해가지고 계략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류들 여기서 표현을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뭐 EMI 역사니 분류니 필요성이 왜 있니, 그 다음에 SIPI, EMI에 대한 용어들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고 어떤 설계 방법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볼 거고 실질적으로 노이즈 발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노이즈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전송 선로상의 전류 흐름에 따른 자개 분포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노이즈는요, 이 전송 선로를 따라가면서 마그네틱 필드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가장 기본적인 노이즈 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필드는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그라운드 쪽으로 빠져줘야지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의 끈을 저는 이제 잘라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선로상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 영역은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타임 영역하고 주파수 영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노이즈 저감 대책은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포의 변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솔로통과 특성, 솔로통과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하모닉 앰플리튜드, 니 프리퀀시하고 니 프리퀀시 유도 방법. 근데 우리는 솔직히 유도보다는요, 니 프리퀀시가 뭔지를 여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 주파수 관련 용어, 파장, 주파수의 의미, 주파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역곡이나 뭐 비트,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와 대역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C 기반의 RLC의 소재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수동 소재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디파인을 해본다.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라는 거는 전류와 전압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C 상의 저항이기는 하죠. AC 상의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전압과 전류의 비율로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생 성분은 이제 공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항, 인덕터, PCB 트랜스상의 인터턴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잘 챙겨야 나중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노이즈 저감 대책을 하는 거는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지 이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방법론들을 조금 브로드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 유전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이제 커패시터의 기생 성분이 어떤 게 있고, 기본적으로 ESR, ESL,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생 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저감에서 작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거에도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주파수 특성과 시간 특성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출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은 입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출력 임피던스 값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헷갈리니까 한번 넣어놔 볼게요. 공진은 이제 공통된 진동이라고 하는데, 의도하는 공진과 의도하는 공진, 의도치 않는 공진, 이거는요 이제 기생공진을 의미하겠죠. 기생공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공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거고요.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이 크게는 정보 선로 상에서의 노이즈 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선로, 정보 선로하고 전원 선로, 전원 선로, 이 두 가지인데 당연히 여기에 따른 노이즈 현상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노이즈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책 세울 때 이제 어떤 노이즈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기본 인트로를 설명을 하겠죠. 그 전에 이제 선로의 구조하고 스킨 이펙트가 뭔지, PCB 상에서 어떤 로스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의 정확한 의미가 그리고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임피던스가 달라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식을 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이제 또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매체 전달 특성인데, 신호는 기본적으로 입사파라고 해요. 전송솔로리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전달되는 파가 있고요. 전달되는 파가 있고 반사되는 파가 존재를 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입사파는 전달파,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반사파를 줄이는 작업이 우리는 임피던스 정합 혹은 터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운스 다이어그램은 이 선론의 반사 전압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DR이나 S 파라미터는 그 임피던스나 반사, 불연속점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제 이 터미네이션이란 표현은 이 반사파를 줄이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방법론이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아라는 크로스토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근접 선로가 있으면요, 여기서 신호를 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노화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전압 혹은 전류. 근데 이게 다 노이즈, 이거 EMI 원이기 때문에 저감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건데요. 노이즈 전압 분석하고, 파엔드, 니어엔드.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의 이제 저감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쪽, 차동 신호가 나오네, 차동 신호. 차동 신호는 이제 이 정보 선로에서 노이즈를 저감을 하면서 신호를 고속으로 전송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동 신호 처리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알면 참 좋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원 선로상에서의 노이즈 현상과 대책인데, 전원 선로상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성분에 의해서 전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서 바운스 현상이 나타난다.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리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기 전력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효과, 거의 대부분이 인덕턴스 효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덕턴스 효과에 의해서 리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리플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전원회로 있고 이 IC회로 있는데, 전원회로에서 일정하게 전압이 가해진다.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라운드가 막 흔들리게 된다 하면은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IC에서도 흔들리는 출력 값을 낼 수밖에 없어요. 즉 노이즈가 지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전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개선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하다 보면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이 전원 회로하고 IC 부분의 설계 방법론, 전원 회로 설계 방법론이 이제 PD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저감 소자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드, 필터, 커먼 모드 필터, 커먼 모드 초크의 동작 방법, 특성, 설계 시 고려사항, 이 방법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B 디자인 가이드에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디자인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는 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펜딕스가 나와 있는데, 어펜딕스는 EMI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노이즈 저감 대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이즈 저감 대책은 조금 난이도가 높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5에서 10년차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강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그 외의 연차분들도 계십니다만, 가장 많이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고요. 경험적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플러스 이론적 지식, 이론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이걸 실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노이즈 저감 대책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다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이즈 저감 대책에 대한 이제 노이즈 및 EMI, EMC를 고려한 회로 설계 기술에 대해서 과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